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으로 넘어갑니다. 이동건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대표, 유창희 오로라 투자자본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의 개장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동근 대표가 D-5엔 5%, 유창희 대표는 실적도 춤을 춘다. D-5엔 5%. D-5요? 네. 뭐 느끼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그날이네요. 예, 취임이 5일 남았습니다. 네. 사실 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겠지만은 네. 역시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채금리예요. 이제 뭐 10년물 국채금리가 4.8% 돌파했고요. 뭐 5%가 이제 눈앞에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가장 큰 불안을 좀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간밤 같은 경우도 이제 PPI가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은 반등을 못했어요. 네. 돌리려고 시도를 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오히려 장중에 플러스가 나다가 오히려 이제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기술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향후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결국은 이런 국채금리 상승세를 더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러한 요인은 역시 이런 미국의 국채금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진짜 트럼프의 정책 모두가 다 물가를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힘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걸 모를까요? 알죠. 자기도 알 텐데.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지금 약간씩 절묘하게 절묘하게? 말해서 이게 좀 바뀌죠. 네. 이제 사실 뭐 보편적 관세 얘기도 일단 질러놓고 지금 약간 그런 흐름을 좀 약간 후퇴시키는 단계적 관세. 단계적. 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불안감을 모르는 건 아니겠죠. 네. 다만 이런 관세라든가 감세 정책은 결국은 트럼프 이게 행정부에서는 뭐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핵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계속해서 시장에는 굉장히 금융시장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계속해서 조금은 불안 심리를 자극시키는, 특히 이제 계속해서 지금 미국장에서 나타나는 흐름을 보면은 기술주, 이런 쪽에 성장주 쪽에서의 어떤 이런 확실히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이제 더 나타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5%대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해 주셨고요. 어쩌면 찍어야 트럼프도 정신 차리거나 뭐 거기에 반대급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기술주들에 대한 조정들은 리스크 대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유창희 본부장, 실적도 춤을 춥니까? 네. 기업이 춤을 춰야지 실적이 춤을 춘다? 네? 저는 4분기 실적 기대주 중에서 엔터주들 가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K-팝에 관련돼서 상당히 여전히 해외에서 순조로운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실적이 좀 반영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약간의 이제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뭐 트럼프 취임도 있고 또 우리 설날이긴 합니다만 구정에 이제 FOMC 이벤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에 가장 자유로운 게 저는 엔터주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슈, 뭐 관세 영향을 받을 것도 없는 것이고 또 공연을 뭐 설날이라고 해서 혹은 뭐 대통령 FOMC 한다고 해서 뭐 안 하거나 뭐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해외 공연이 지금 되게 순항리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4분기 매출에 좀 반영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환율에 대한 어떤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엔터사들 SN 같은 경우는 2020년 11월 에스파 이후 4년 3개월 만에 신인 걸그룹 하츠투 하츠가 데뷔를 앞두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7인 보이스, 킥플립 데뷔를 앞두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런 대형 신인들의 활동은 충분히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의 엔터주는 어떤가요? 이제 오히려 더 사람들이 마음이 괴로워서 좀 가나요? 근데 경기가 부진하다고 해서 이게 과거 IMF라든지 2008년과 같은 쇼크냐? 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연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부모님 지갑 털이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청소년들 많은 젊은 분들이 공연을 보는 것이고 네. 또 이런 것도 티켓 주문해 파워 줄 수밖에 없고. 네, 우리나라 또 그 주요 아티스트의 티켓 파워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거에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실적도 춤을 춘다. 유창희 본부장은 엔터주의 포인트를 좀 맞췄고요. 지금 해외, 국내 이슈 모두 좀 어지럽습니다. 그럴 때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꾸준한 공연이라든가 실적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들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개장이 됐고요. 코스피가 0.58% 상승, 코스닥도 0.55%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가 빨간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간밤에 한 10,000주, 17,000주 뭐 크지는 않지만 순매수를 일단 주문을 걸어놨네요. 순매수로 출발을 했고 하이닉스 오늘 또 한 번 20만 원대 트라이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갔다가 무너지고 하는데 일단 출발은 깔끔합니다. 2%대 상승 출발을 했어요. 엔비디아의 발열 문제 이슈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하루 계속해서 SK 하이닉스 주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소부장은 좀 엇갈린 그런 모양새입니다. 강보합, 약보합되어서 뚜렷한 방향성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바이오와 2차 전지들 많이들 주목하고 계실 텐데 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가 그 약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후 지금 진행 중인데도 없었던 것 같고 오늘은 HLB 글로벌이 한 17% 정도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도 조금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다시 이제 넘어선 그런 상태 아니었었습니까? 다시 오늘도 1% 넘게 2% 가까이 좀 상승을 하고 있어서 결국 JP모건 헬스케어의 뭐 꾸준한 단골 손님이죠. 여기에 수주받았던 것들이 결국은 다 주가로도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2차 전지 어제는 꽤 괜찮았는데 오늘 출발 자체로는 글쎄요, 뭐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주전자 재료가 어제에 이어서도 오늘도 3% 넘게 오르고 있어서 지금 테슬라 신형이죠. 주니퍼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중국인들이 뭐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는 막 고가, 뭐 포르쉐나 뭐 이런 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꽤 많은 이제 중저가, 중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된 그런 모습이고요. 관련해서 자율주행이 좋네요. 자율주행이 뭐 SOS랩도 10%, 퓨런티어도 5%,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또 칩셋 미디어들 뭐 관련한 것들이 다 쭉쭉쭉 뽑고 있습니다. 시세를 가장 현재로서는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돋보이는 이제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조선도 봐야 되겠고 또 로봇도 봐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업종들, 코스닥, 코스피들 그리고 그중에서 테마들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전체 반도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제법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해가지고 일부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상승 강도는 아직 강하진 않다. 어저께 조금 미리 선반영돼서 상승을 좀 보여준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쪽으로 해가지고 퓨런티어가 4%,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가 3.4%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도 2에서 한 3% 정도 평균적으로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은행주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신한지주가 2.8%, KB, 하나, 우리금융지주 모두 1%에서 1.5% 정도 사이에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반도체하고 은행주가 같이 상승하는 날은 시장이 잘 안 꺾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강한 상승이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주 쪽을 보신다라면 오늘 양자 컴퓨터 쪽으로 약간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엑스게이트, 우리로, 뭐 코이버 등이 4에서 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 급락에 따른 자율 반등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의 상승을 하면서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도 제한적이나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양자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미국 쪽에서 양자 반등이 좀 나왔고요. 우리 막 이런 투자 상담 같은 걸 해보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또 양자에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동훈 대표, 네. 오늘 좀 이게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또 약간 윗꼬리도 달리고 있거든요. 아톤, ICT 케어, 드림 시큐리티, KCS, 엑스게이트, 범, 뭐 신성 델타테크까지 좀 이렇게 있는데 양자를 진짜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 양자를 또 믿는 쪽은 지금 젠슨 왕도 그렇고 마크 저커버거도
구글 질투하는 거다. 이거 사야 된다. 또 이런 얘기하는데 이동훈 대표도 한번 투자 전략과 함께 개인적인 생각도 알려주세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양자 컴퓨터가 어젯밤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몸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많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단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자율 반등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의 이유를 꼽자면은 사실 젠스랑 그 엔비디아 CEO가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2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막상 엔비디아는 지금 또 그 양자 컴퓨터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스카우트인데요. 굉장히 그 이율배반적인 얘기인데 예. 결국은 시간이 걸리는 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 양자 컴퓨터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뭐 구글뿐만이 아니라 뭐 메타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부각이 되는 게 이번에 이제 그 CS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그 양자 컴퓨터하고 슈퍼컴퓨터를 결합을 한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라는 이런 기술들. 그러니까 완전히 양자 컴퓨터로 가기 전에 중간에 이제 단계를 거치는 거죠. 네네네. 이런 그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이런 쪽에서의 어떤 지금 그 먼저 좀 그쪽으로 방향성을 잡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네네. 마찬가지로 완전히 전기차로 가기 전에 하이브리드 거치지 않습니까? 네.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의 또 다른 예. 좀 기대를 좀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이온큐도 지금 사실은 이런 그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갖다가 네. 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상용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젠슨 황이나 마크 저커버그의 발언 때문에 급락을 했지만은 네. 일단 지금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기대가 꺾인 것은 아니다. 아니다. 주가는 많이 빠졌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또 한 번에 예.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드는데, 다만 네.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이제 그 테마주들이 움직임은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런 움직임들을 좀 어떤 그 추격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지금 하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은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흐름들을 잘 타셔서 단기적인 어떤 수익을 내실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은 사실은 변동성이 상당히 큰 구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제가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결국 시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얼마나 지금 20년 얘기한 걸 얼마 땡길 수 있느냐 여부. 네. 지금 네. 하이브리드 기술을 갖다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상용화되고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얼마나 이제 이런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이제 그 평가를 해줄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동훈 대표에게 그러면 양자 갑니까? 뭐 네. 할까요? 라고 이제 고객이 찾아왔다. 네. 뭐라고 답했어요? 저는 사실 지금 자리는 아니라고 조금 생각해요. 기다려라. 네, 좀 기다려라. 네, 좀 기다려라. 사실은 지금 뭔가 좀 조금 더 보자. 조금 더 보자. 왜냐면 일단 지금 큰 시세가 한번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리고 네. 꺾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은 단기 매매 이상의 어떤 그런 대응은 조금 쉽지 않다. 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 그럼 양자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뭐 상담 글 많이 돌려서 뭐 마이너스 지금 네. 크거든요. 로스컷 하기도 그렇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보유자는 어떻게 해요? 저는 지금은 사실은 좀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기 많이요. 때문에 네. 뭐 저는 양자 컴퓨팅이 끝났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크게 한번 흐름 시세를 줬고 좀 쉬었다가 시세를 준다라면 짧으면 한 달 정도, 길면은 한 달? 네. 1분기 정도는 쉬었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여기서 기간 조정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일단 지금 만약에 고점에서 매도를 못 하시고 다시 저점을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좀 기다리신다라면 네. 충분히 매도할 기회를 준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또 많이 오른다라면 저는 더 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일정 가격대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20만 원 트라이를 하면서 20만 500원까지 또 왔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이거 뚫어줘야 되거든요. 예. 이제 한 거의 몇 번째 시도입니까? 오늘 한번 SK 하이닉스. 자, 발열 문제를 다 뒤로 하고 한번 달릴 수 있는지 하이닉스 계속해서 오늘 장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쪽 라인들 가보면 오늘 HLB 그룹주들, 특히 HLB 글로벌 앞서도 얘기했는데 꽤 돋보이고 선봉에 수고했습니다. 우리 유창희 본부장과 HLB 글로벌 또 이 간암 뭐 신약 관련 뭐 좀 좋은 뉴스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재료인가요? 네, 뭐 계속해서 이제
그 FDA 승인에 대한 어떤 네.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사가 지금 완료가 됐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완료가 됐으면은 좀 빠르게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약품 생산 시설 관련해서 전체 생산 공정,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약간 보류를 한 게 중국 관련해가지고 약간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라고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실사가 만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약품에 대해서의 어떤 결과가 좀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기대감들이 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지금 음봉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간다라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나름대로 좀 저점은 좀 확인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7만 원 중후반대에서는 한번 분할 매수 관점을 좀 모아 가시면서 이벤트를 좀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HLB 진짜 간합 신약이고 아마 알테오전 이전부터 이 넥사바죠.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정말 기대도 컸었는데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좋은 재료였기는 한데 트럼프가 워낙 또 중국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 이슈도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이것도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오늘 역시 HLB 정도만이 좀 시세를 뿜고 있고요. 자, 제가 이 국내 증시를 항상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2차 전지 좀 어제에 비해서는 약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좀 화가 난 모양입니다. 갑자기 2차 전지의 수급이 마침 몇 분, 한 3분 전부터 들어와가지고요. 웬만한 종목들 다 빨간불로 바꿔놓고 있고 에코프로,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 BM들도 순간적으로 지금 3%대에서 5%대 급등세를 또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LG화학, 이노베이션까지 3대장도 이제 빨간불로 속속 돌아서고 있어서 2차 전지 라인들 계속해서 한번 봐야 되겠고요. 자율주행이 안 빠집니다. 안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시세를 더 키우고 있는데요. 이동근 대표. 네. 지금 SOS랩, 칩셋 미디어 같은 이제 완전히 좀 자율주행 더 진지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자율주행도 이제는 단순 테마 아니라 성장성으로 가야 된다. 맞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 하면은 우린 테슬라를 떠올렸었어요. 계속해서. 근데 이번 이제 사실 CS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을 얘기한 거죠. 네. 젠스왕 그 CEO가 이제 기조연설에서 결국은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런 비즈니스를 얘기를 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현대차 그룹과의 어떤 그 협업, 네. 이거를 체결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전에 이제 토요타하고는 지금 어떤 그 비즈니스 관계가 있었고 여기에다 현대차를 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자율주행의 전선이 점점 멀어지는구나, 커지는구나. 기존의 어떤 테슬라에 집중되었던 관심이 확실하게 확산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 산업 자체의 사이즈도 이제는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율주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런 쪽인데 역시 엔비디아가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강점을 가질 수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칩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소프트웨어라든가 플랫폼 이런 쪽에서의 어떤 활용도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AI와의 결합과 이런 것까지 이제 아우르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 이제 스마트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런 식으로 점점 그 산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저는 이번 그 CS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엔비디아의 어떤 본격적인 참전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HBM 잘 나가고 있고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AI 가속기라든가 이런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은 뭔가 더 이제 다음에 그럼 돈 벌 거 이런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엔비디아 입장에서 좋은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라면 자율주행이 이제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그동안은 약간 좀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였고 테슬라의 움직임에 이제 의존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단계에서 좀 벗어나는 더 이제 더 확장이 되는 이제는 그러한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금 그 강세를 보이는데 이런 흐름들이 하나의 어떤 추세가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부담스러운데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특히 작은 종목들 중에서. 하지만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이제 좀 옥석을 가리는 이제 그러한
단계로 단계다. 좀 이제 진입을 하겠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칩셋 미디어라든가 뭐 텔레칩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뭐 퓨런티어라든가 쇼소프테크라든가 이런 종목들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이제 뭔가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쪽에 좀 실적까지. 특화가 되어 있는 그리고 실적이 좀 따라오는 이런 쪽에서의 어떤 계속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율주행까지 점검해 봤고요. 제가 좀 이렇게 약하다고 한 업종 있잖아요. 시작하자마자. 그런 업종을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도 2차 전지에 수급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와서 지금 소부장 라인들도 다 끌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한화 인더스트리가 순간적으로 또 수급이 쫙 들어옵니다. 5%가 넘게 한화 인더가 지금 시세가 나고 있고 원익 IPS, 유진테크 이런 라인들, 주성 엔지니어링, 전공 정도 시세가 순간적으로 돌아섰고요. 하나 마이크론이라든가 또 기판 쪽도 나쁘지가 않아요. 다 빨간불로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또 가온칩스, LX넥스코, 이 팹리스 쪽도 함께 시세가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 소부장도 지금 함께 따라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조선은 지금 무지막지합니다. 원래 상승 출발했었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선 쪽으로 무차별 폭격인 것 같거든요. 삼성중공업이 7%대, 한화엔진 6%대, 현대마린엔진 3%대. 외국인들이 수급이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업종은 들고 계신 분들은 웃고 있고 아마도 뭐 내용은 다 아시죠? 트럼프가 구애하는 종목. 그냥 K조선은 올 한해도 간다. 이제 이런 테마가 계속 있으면서 와 정말 지금 조선이 전체적인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유창희 본부장관은 소외되고 있고 앞으로 더 무너질 수도 있는 이 업종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밤에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화석 연료 시대로 가는 행정명령 내릴 것이다. 하고 뭐 배출가스 그냥 마음대로 해라. 뭐 제한도 풀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신재생 힘들었다가 약간 반짝했거든요. 또 무너집니까? 풍력은 조금 추세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4만 원을 좀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4만 원을 좀 이탈할 가능성이 좀 높은 위치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나마 최근에는 좀 태양광이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일단 추세 자체는 아직은 살아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재생을 보신다라면 그래도 미국 쪽은 태양광 쪽이 좀 강하기도 하고 또 중국 규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하나 솔루션 쪽으로 해가지고 일부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신재생 에너지 쪽은 조금은 전통 화석 에너지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분들 조금 더 기다려라. 또 트럼프 당선인에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뭐 이러다가 또 할 수 있는. 자, 신재생까지 봤고요.